집에 찾아온 동물을 내쫓은 적이 있습니까?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짓겠다고 흙을 물어오는데 지저분하다며 긴 막대로 밀어낸 적이 있습니까? 현관 귀퉁이에 거미줄이 쳐졌다고 아침마다 빗자루로 쓸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마당에 뱀이 나왔다고 온 가족이 소리치며 삽과 몽둥이를 들고 달려나간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을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순간 당신은 복을 쫓아낸 것입니다. 스스로의 손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집에 찾아오는 동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의 기운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불길하다 여기고 무섭다 여기고 불길하다 여기며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 줄이고 아껴도 왜 자꾸 새는 느낌일까? 그 답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들어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는 느낌 있으십니까? 분명히 수입이 있습니다. 분명히 쓸 때만 썼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늘 제자리입니다. 지출을 줄여도 새고 수입이 조금 늘어도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어디서 새는지 왜 안 모이는지 모르겠는 그 느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경기 탓으로 돌립니다. 물가 탓, 소비 습관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이 땅의 어른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집의 기운이 닫히면 재물도 닫힌다. 집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기운이 흐르는 공간입니다. 그 기운이 열려있는 집이 있고 닫혀있는 집이 있습니다. 기운이 열린 집에는 사람이 모이고 인연이 모이고 재물이 모입니다. 기운이 닫힌 집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무언가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닫아버리는 행동 중 하나가 바로 찾아온 동물을 내쫓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건 그냥 옛날 미신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신이라는 말은 이유를 모를 때 쓰는 말입니다. 이유를 알고 나면 미신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예로부터 이 땅의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제비가 집을 짓는 집은 흥하고 뱀이, 마당을 지나는 집은 복이 머문다고. 이것은 누군가 한 명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백 년,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직접 보고 겪고 확인하며 쌓아온 기록입니다. 풍수는 바람과 물의 흐름을 읽는 학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읽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은 그 기운의 흐름을 사람보다 훨씬 먼저, 훨씬 정확하게 느낍니다. 동물이 찾아온다는 것은 신호입니다. 그 집에 생기, 성의가 흐른다는 신호입니다. 살아있는 기운, 따뜻한 기운, 순환하는 기운. 그 생기가 흐르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모이고 재물이 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모든 동물이 복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찾아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동물이 왔으니 복이 오겠구나라며 잘못된 기운을 집안에 들이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동물은 그 기준이 분명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찾아왔을 때 복의 신호인지 그 구분까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알면 맞이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또 쫓아냅니다. 지금부터 7가지 동물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동물 이름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나 그거 바로 어제 치웠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집에서
그 동물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지금도 재물이 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물,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물은 제비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처마 밑에 제비가 진흙을 물어와 집을 짓기 시작하자 긴 막대로 밀어내거나 물을 뿌려 쫓아낸 분이 계실 겁니다. 이유는 다들 비슷합니다. 지저분하다. 배설물이 떨어진다. 아이들 다닐 자리인데 위생이 걱정된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당연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먼저 들어보십시오. 제비는 집을 고릅니다. 아무 집에나 둥지를 틀지 않습니다. 제비는 기운을 읽는 새입니다. 따뜻하고 밝은 기운이 흐르는 집, 햇살이 잘 들고 사람의 온기가 살아있는 집, 그런 집을 찾아옵니다. 차갑고 어두운 기운이 도는 집에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선조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비가 택한 집은 기운이 따뜻한 집이다. 제비가 찾아왔다는 것은 자연이 그 집에 내린 판정입니다. 살아있는 기운이 있는 집이라는 판정, 그것을 막대로 밀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의 상징은 단순히 기운이 좋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풍수에서 제비는 귀속외차의 상징입니다. 돌아오는 새입니다. 제비는 봄에 왔다가 가을에 떠납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다시 돌아옵니다. 같은 집으로, 같은 처마 밑으로 왜 돌아옵니까? 그 집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 집의 기운이 자신을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물과의 연결이 나옵니다. 재물은 흐름입니다. 한 번 쓰고 끝나는 것이 재물이 아닙니다. 쓰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짜 재물운입니다. 돈을 벌어도 쓰고 나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돈을 써도 다시 들어오는 흐름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제비가 해마다 돌아오는 집에는 재물도 해마다 돌아오는 기운이 흐릅니다. 제비의 귀소 본능은 그 순환의 기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십니다. 제비 모형을 사다 처마에 붙여놓거나 제비가 좋아한다는 먹이를 구해서 집 앞에 뿌려놓거나 하지 마십시오. 복은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만든 환경에 복이 오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찾아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의 방식입니다. 제비가 찾아왔을 때 내쫓지 않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비가 찾아오지 않는 집이라면 그것도 신호입니다. 그 집의 기운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빛이 충분히 드는가, 바람이 통하는가, 집안이 오래된 물건들로 막혀 있지 않은가. 제비가 찾아오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경고입니다. 두 번째 동물입니다. 이 동물은 집안에서 발견되는 순간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바로 신발을 들거나 빗자루를 찾으러 달려갑니다. 현관 귀퉁이에 줄을 친 그 동물, 창틀 모서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그 동물, 거미입니다. 징그럽다, 거미줄이 지저분하다, 나쁜 기운이 드는 것 같다. 하지만 선조들은 달리 말했습니다. 아침에 거미를 보면 좋은 손님이 온다. 집안 거미는 복을 지키는 존재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거미줄을 자세히 보신 적 있습니까? 거미줄은 그물입니다. 그것도 매우 정교한 그물입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잡아두는 구조. 풍수에서 집안의 거미는 재물을 붙잡아두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밖에서 들어온 좋은 기운, 인연, 그리고 재물이 그냥 새어나가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역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들어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들어온 돈이 그냥 빠져나가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미줄을 걷어낸다는 것은 그 집에 들어오려던 기운의 그물을
스스로 걷어내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집 안 곳곳에 거미줄이 가득한 상태를 그냥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위생과 청결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구분이 필요합니다. 거미줄을 치우는 것과 거미를 죽이거나 함부로 밟는 것은 다릅니다. 거미줄은 걷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미 자체를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거미를 발견했다면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좋은 인연이 찾아오겠구나. 그 마음 하나가 그날의 기운을 바꿉니다. 세 번째 동물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동물 이야기를 꺼내면 처음에는 거의 모든 분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스님. 그건 쫓아내야지 어떻게 그냥 둡니까? 그게 복이라니 말이 됩니까? 하지만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뀝니다. 이 동물이 집에 찾아왔다면 그 집은 선택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동물, 이름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거부감이 바로 오랫동안 우리가 복을 쫓아온 이유입니다. 뱀입니다. 마당에 뱀이 나왔다는 말만 들어도 온 집안이 긴장합니다. 아이들을 방에 밀어넣고 남편은 삽을 들고 나오고 이웃집까지 달려옵니다. 그 반응 이해합니다. 뱀은 오랫동안 인간에게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알아두십시오. 이 땅의 어른들은 집 근처 뱀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집을 지키는 뱀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집지킴이라 불려온 뱀, 이 뱀을 해치면 집안이 기운다는 말이 대를 이어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뱀은 온몸으로 땅을 잇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발로만 땅을 딛습니다. 하지만 뱀은 배 전체로 땅에부터 이동합니다. 땅의 온도, 진동, 기운의 흐름을 피부 전체로 느끼며 삽니다. 차갑고 나쁜 기운이 흐르는 땅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생기가 없는 죽은 땅에는 오지 않습니다. 뱀이 자주 출몰하는 집의 마당은 땅의 기운이 따뜻하고 살아있는 곳입니다. 풍수에서 명당의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생명이 살아 숨쉬는 땅입니다. 뱀이 머무는 땅은 그 조건에 가까운 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뱀은 탈피합니다. 1년에 여러 차례 묵은 허물을 벗고 새로운 피부로 거듭납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묵은 것을 벗어내고 같은 존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생과 갱신의 상징입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흐름이 그대로 굳어 있으면 새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묵은 것을 벗어내야 새 기운이 들어옵니다. 뱀이 집 근처에 머문다는 것은 그 집의 갱신의 기운이 흐른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뱀이 집지킴이인 것은 아닙니다. 선조들이 말한 집지킴이, 뱀은 오랫동안 그 집 근처에 머물며 해를 끼치지 않는 뱀입니다. 조용히 마당 구석을 지나거나 창고 밑에 머물거나 담벼락 그늘에 있는 뱀, 사람을 피하고 공격하지 않는 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거나 공격적인 뱀은 다릅니다. 독사는 당연히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뱀이다, 죽여라. 이것이 아니라 이 뱀이 왜 여기 있는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보내야 하는가? 그 생각 하나가 다릅니다. 함부로 해치지 않는 것. 그 태도 하나가 집의 기운을 지킵니다. 네 번째 동물입니다. 비 오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관문을 열었더니
문 앞 계단에 무언가 앉아 있습니다. 마당 구석을 지나다 갑자기 발밑에서 뛰어오릅니다. 두꺼비 혹은 개구리입니다. 징그럽다. 독 있는 거 아닌가? 기분 나쁘다. 얼른 치워. 많은 분들이 즉시 쫓아냅니다. 그런데 두꺼비는 오랫동안 재물의 상징이었습니다. 중국 풍수에서 금두꺼비, 진잔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에 동전을 물고 있는 세 발 달린 두꺼비, 가게나 집에 두어 재물을 불러들인다는 믿음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깊은 상징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두꺼비가 재물과 연결되었을까요? 풍수에서 물은 곳, 재물을 상징합니다. 강이 굽이치는 곳에 마을이 생기고 물이 모이는 곳에 논밭이 생기고 풍요가 생깁니다. 물의 흐름이 재물의 흐름입니다. 두꺼비와 개구리는 물과 땅 두 곳에서 삽니다. 물의 기운을 몸 안에 담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집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 집의 물의 기운, 즉 재물의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비 온 뒤 개구리가 현관 앞에 앉아 있거든 발로 차거나 물을 끼얹어 쫓아내지 마십시오. 조용히 그 자리를 지나십시오. 그리고 잠시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집에 재물의 기운이 찾아왔구나. 그 마음 하나가 기운을 받아들이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동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집 앞에 올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이 오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창문을 닫습니다. 커튼을 치고 귀를 막고 아침부터 재수 없다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행동이 그날의 기운 전체를 닫아버립니다. 다섯 번째 동물, 이른 아침입니다. 아직 이불 속에 있는데 창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깍깍깍깍 또 저 새야. 아침부터 시끄럽게 재수 없어. 창문을 닫고 다시 눈을 감습니다. 까치입니다. 이 땅에서 오랫동안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로 불려왔습니다.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좋은 소식이 온다. 오늘 좋은 일이 있겠다. 이것은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이 땅에 사람들이 살면서 느끼고 전해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인식이 뒤집혔습니다. 시끄럽다. 불길하다. 아침부터 저 소리 들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리고 창문을 닫습니다. 풍수에서 소리는 기운입니다. 그냥 공기의 떨림이 아닙니다. 소리는 공간을 깨우는 힘입니다. 특히 새벽과 이른 아침의 새, 울음소리는 그날의 기운을 여는 소리입니다. 밤 동안 잠들어 있던 공간이 소리와 함께 깨어납니다. 막혀있던 기운이 풀립니다. 흐름이 시작됩니다. 까치는 특히 높은 곳에서 옵니다. 나무 꼭대기, 지붕 위, 전봇대 위에서 소리를 멀리 퍼뜨립니다. 그 소리가 집안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그 기운이 집안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창문을 닫고 귀를 막는 행위, 그것은 스스로 그 기운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이런 분이 계십니다. 스님, 그건 너무 옛날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시대에 같이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되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나무잎이 떨어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이치와 연결되는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그 감각을 가려놓았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그 소리를 묻어버렸습니다. 자연의 신호를 읽는 능력, 그것을 되찾는 것이 풍수의 핵심입니다. 그 신호를 차단하고 살면 기회도 차단됩니다. 그것은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에 까치 소리가 들리거든
창문을 닫지 마십시오. 잠깐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하루의 기운이 바뀝니다. 하루에 기운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침에 재수 없다며 시작하는 하루와 좋은 일이 있겠다며 시작하는 하루, 그 차이가 1년이 지나면 얼마나 달라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6번째, 동물입니다. 밤입니다. 창문 바깥에서 소리가 납니다. 야옹. 문을 열어보면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쫓아버려, 고양이. 우는 소리는 귀신 소리다. 재수 없다. 물을 가져와 뿌립니다. 발을 굴러겁을 줍니다. 고양이가 달아납니다. 문을 닫습니다. 고양이의 대한 인식은 문화권마다 다릅니다. 이 땅에서 고양이는 오랫동안 불길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마네키네코 조이키모 아십니까? 가게 앞에 앉아서 한쪽 앞발을 들어 올리고 있는 그 고양이 조각상, 손님을 부르고 복을 부르고 재물을 불러들인다는 믿음으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고양이에 대한 깊은 관찰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양이는 기운에 매우 민감한 동물입니다.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변화를 먼저 감지합니다. 온도의 변화, 공기의 흐름, 공간의 분위기, 나쁜 기운이 강한 공간에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공간에서는 계속 불안해하거나 빠르게 자리를 피합니다. 반대로 기운이 안정된 공간,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공간에는 자리를 잡고 눕습니다. 그 공간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길고양이가 집 앞을 자꾸 찾아온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양이가 왜 다른 집이 아니라 우리 집 앞에 계속 오는 것일까? 그것은 그 집의 기운이 따뜻하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길고양이를 전부 집 안으로 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생적인 고려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을 뿌리거나 발을 불러 겁을 주거나 발로 차는 행위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찾아온 따뜻한 기운을 스스로 차단하는 행동입니다. 그 고양이가 어디서 왔든 잠시 그 자리에 머물다 스스로 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 마지막 7번째 동물입니다. 이 동물을 복의 상징이라 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에는 웃습니다. 설마요 스님,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가장 뜻밖의 동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집의 마당에서 화분에서 쫓겨나고 있는 그 존재, 복의 상징으로 생각해 본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7번째 동물, 비가 온 다음 날입니다. 마당을 쓸다가 흙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지저분해. 왜 이런 게 나와? 빨리 치워. 발로 밟거나 삽으로 파내어 담장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지렁이입니다. 이 동물을 복의 상징이라 말하면 웃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합니다. 지렁이가 복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말씀만큼은 들어보십시오. 지렁이가 사는 땅은 살아있는 땅입니다. 풍수에서 명당의 가장 기본 조건은 살아있는 땅입니다. 좋은 기운은 살아있는 곳에 모입니다. 죽어있는 땅, 오염된 땅, 기운이 끊어진 땅에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지렁이는 죽은 땅에 살지 못합니다. 오염이 심한 곳, 기운이 끊어진 곳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렁이가 사는 땅은 유기물이 순환하고 공기가 통하고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집마당이나 화분흙 속에 지렁이가 있다는 것은 그 집의 땅, 기운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마당에 지렁이가 많으면 그 집 농사가 잘 된다 했습니다. 농사는
먹고 사는 것의 근본이었습니다. 즉 재물의 근본이었습니다. 지렁이가 있는 땅은 재물이 자라는 땅입니다. 이제 7가지 동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제비, 거미, 뱀, 두꺼비, 까치, 고양이, 지렁이. 이 동물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두 생기, 성의가 있는 공간을 찾아오는 존재들입니다. 차갑고 막히고 어두운 기운이 가득한 공간에는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겁고 어둡게 살고 있는 집에는 오지 않습니다. 기운이 끊어진 땅에는 내려앉지 않습니다. 이 동물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 집이 아직 살아있다는 자연의 판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동물들을 내쫓을 때 우리는 그 판정을 거부한 것입니다. 복이 문 앞까지 왔는데 문을 잠가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동물들을 쫓아내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습관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청결에 대한 강박입니다. 현대사회는 깨끗한 것이 좋은 것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눈에 보이는 청결, 먼지 하나 없는 공간, 벌레 한 마리 없는 집. 그러나 진짜 청결은 기운의 청결입니다. 겉으로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도 기운이 막혀있는 집이 있습니다. 거미 한 마리 살고 있어도 기운이 살아 흐르는 집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청결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둘째,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제비를 쫓으면 안 되는지, 왜 거미를 함부로 밟으면 안 되는지, 왜 뱀을 함부로 해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 습관적으로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모르면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동물을 쫓아내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을 부르는 기운이 들어오려면 그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물이 찾아오고 싶은 집, 기운이, 머물고 싶은 집, 복이 들어왔을 때 나가지 않는 집, 그 집을 만드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복을 부르는 동물들이 찾아오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제비도 오지 않고 까치도 오지 않고 마당에 지렁이 한 마리 보이지 않는 집,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원해도 그 기운이 들어오지 않는 집, 왜 그럴까요? 이런 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현관이 어둡습니다. 둘째, 집안에 오래된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셋째, 환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3가지가 겹치는 집에는 기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오려다 막힙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것을 포기합니다. 가장 먼저 현관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집의 입입니다. 기운이 드나드는 관문입니다. 사람의 입이 막혀 있으면 밥을 먹지 못합니다. 집의 입인 현관이 막혀 있으면 기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현관이 어떤 상태입니까? 신발이 뒤집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뒤집어진 신발은 기운을 거꾸로 내보내는 형상입니다. 신발은 항상 바르게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산이 현관에 그냥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택배 박스가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신발장 위에 먼지 쌓인 물건들이 올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들은 기운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오늘 정리하십시오. 물의 흐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입니다. 강이 흐르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논밭이 생기고 마을이 생겼습니다.
물이 풍요의 근본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물이 새는 곳이 있습니까?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 고쳐야 하는데 하면서 몇 달이 지나갑니다. 풍수적으로 이것은 재물이 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집에서 재물이 조금씩 쉬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고치십시오. 그 하나가 재물의 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화장실 이야기입니다. 화장실 문은 평소에 닫아 두십시오. 화장실은 집안에서 물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내려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풍수적으로 화장실은 재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을 상징합니다. 문을 열어두면 그 기운이 집 전체로 퍼집니다. 변기 뚜껑을 닫는 습관도 들이십시오. 작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기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창문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 모든 창문을 여십시오. 많은 분들이 에어컨이나 난방 때문에 8월 8일 내내 창문을 닫고 삽니다. 공기는 순환하는 것 같지만 같은 공기가 계속 돌고 있는 것입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기운이 집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새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창문을 여십시오.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새 공기를 들이십시오. 이것이 묵은 기운을 내보내고 새 기운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집안의 식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집안에 생기를 더해줍니다. 자라고 숨쉬고 빛을 받아들이는 존재. 그 살아있는 기운이 공간에 퍼집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말라버린 화분, 시든 꽃이 그냥 꽂혀있는 꽃병, 죽어가는 식물을 살려보겠다며 물만 주고 있는 화분, 이것들은 당장 치우십시오. 죽어가는 기운, 시들어가는 기운이 집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지 않은 것을 억지로 붙잡아 두는 것은 집의 기운을 무겁게 합니다. 살아있는 식물 하나를 새로 들이십시오.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작은 것이라도 살아있는 것이 있는 공간과 없는 공간은 기운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을 정리하고 수도꼭지를 고치고 창문을 여는 것, 이 모든 것보다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집의 기운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기운을 반영합니다. 집이 어두운 것은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집이 막혀 있는 것은 생각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무거운 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현관을 밝히는 것은 앞날을 밝히겠다는 의지입니다. 묵은 물건을 버리는 것은 묵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창문을 여는 것은 새 기운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입니다. 풍수는 공간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을 바꾸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아무리 정리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습관이 있으면 집이 아무리 깨끗해도 재물이 계속 새어 나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매일 하고 계신 행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남연아 내가 그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던집니다. 지갑을 꺼내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습니다. 영수증이 잔뜩 든 채로 구겨진 지폐가 방향도 없이 들어있는 채로 그리고 그냥 잡니다. 다음날 아침 지갑은 어제 던져둔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모습 낯설지 않으십니까? 돈을 대하는 방식이 재물운을 결정합니다. 돈은 기운을 가진 존재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은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갑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지갑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영수증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기간이 지난 쿠폰이 끼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되어 연락도 안 하는 분의 명함이 꽂혀 있지는 않습니까? 쓸 수 없는 카드, 유효기간 지난 카드가 그냥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지폐, 방향이 다 제각각이지는 않습니까? 구겨지고 접혀서 밀어넣은 지폐들, 지갑 안이 복잡할수록 재물의 기운도 복잡해집니다. 복잡한 곳에 머무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영수증은 매일 꺼내십시오. 하루가 끝나면 그날의 영수증을 꺼내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지폐는 방향을 맞추십시오. 같은 방향으로 큰 금액부터 순서대로 정렬하십시오.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리고 지갑을 바닥에 놓지 마십시오. 지갑을 바닥에 두는 것은 재물을 바닥에 두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정해진 자리에 놓으십시오. 오늘부터 지갑이 머무는 자리를 하나 정하십시오. 이번에는 말 이야기입니다. 재물운을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차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돈이 없어. 항상 빠듯해.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난 원래 복이 없어. 이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은 기운입니다. 말은 선언입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마른 공간에 퍼지고 그 공간의 기운을 만듭니다. 돈이 없어를 반복하는 사람의 뇌는 그 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작동합니다. 기회가 있어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방법이 있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포기가 점점 빨라집니다. 말을 바꾸십시오.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긍정에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닫히는 방향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끊어지는 방향에서 이어지는 방향으로, 그 방향의 차이가 하루하루 쌓이면 2년 후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잠자리 이야기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기운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8시간 동안 어떤 기운 속에 있었느냐가 다음 날을 결정합니다. 머리를 둔 방향을 확인해 보십시오. 풍수에서 북쪽으로 머리를 두는 것은 피하라 합니다. 북쪽은 음의 기운이 강한 방향입니다. 수면을 방해하고 기운을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 가장 안정감이 느껴지는지 직접 며칠 시도해 보십시오. 몸이 먼저 압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가볍다면 그 방향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대 밑을 확인하십시오. 짐을 밀어 넣어두지는 않으셨습니까? 쓰지 않는 물건들을 눌러 넣어두지는 않으셨습니까? 침대 밑이 막혀 있으면 기운의 흐름이 막힙니다. 자는 동안 그 막힌 기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침대 밑을 비워 두십시오. 마지막으로 아침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기운은 일어나는 순간 결정됩니다. 정확히는 눈을 뜨고 처음 무엇을 하느냐가 그날을 결정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봅니까? 뉴스를 봅니다. 나쁜 소식들, SNS를 봅니다. 남의 좋은 모습들, 알림을 확인합니다. 처리해야 할 것들, 그것이 하루의 첫 불안, 비교, 부담, 이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뜨면 스마트폰보다 먼저 창문을 여십시오. 아침 공기를 한 모금 마시십시오. 그리고 오늘 감사한 것 하나를 생각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 감사하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하루의 기운을 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날의 기운을 열린 방향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 동물, 지배 공간, 생활 습관, 이 모든 것에는 하나의 공통된 원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오늘 배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잠시 돌아보십시오. 7가지 동물, 지배 기운, 생활 습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생기성입니다. 살아있는 기운, 흐르는 기운, 순환하는 기운, 이 세 가지입니다. 복은 죽어있는 곳에 오지 않습니다. 막혀있는 곳에 오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곳에 오지 않습니다. 복은 살아있는 곳을 찾아옵니다. 동물이 찾아오고 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통하고 사람이 오는 곳, 그런 곳에 복이 머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가? 살아있는 것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쌓이면 집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집의 기운이 달라지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기다립니다.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누군가 가져다 주기를 기다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땅을 고릅니다. 돌을 골라내고 흙을 뒤집고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밭고랑을 만듭니다. 그렇게 준비된 땅에 씨앗을 심어야 싹이 납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은 땅을 고르는 것입니다. 기운을 열어두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동물을 내쫓지 않는 것은 자연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는 것은 물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복 준비가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랜 세월 많은 분들을 만나 왔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재물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어느 시점에는 막히고 새고 힘든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 힘든 시절을 지나 풍요로워진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찾아온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기운을 막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가지고 계셨습니다. 감사함이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복이 머뭅니다. 복은 감사하는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생각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찾아오는 복을 거부하지 않겠다. 들어오는 기운을 막지 않겠다.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부터 바꾸겠다. 그 결심 하나가 시작입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결심 하나가 집 기운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여러분의 문 앞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문을 여십시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씨앗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재물을 막는 집안에 숨겨진 공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을 아무리 잘 정리해도 이 공간이 막혀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 공간,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찾아온 동물이 있으셨습니까? 댓글에 나눠주십시오. 감사합니다.